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55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효선 에세이 오춘실의 사계절 그 세 번째 시간 오춘실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춘실의 그 가을 이야기는 이제 작가가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는 잘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을지, 또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 자존심을 삼키면서 해냈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춘실의 그 가을에서 작가가 그런 것들을 몰랐다가 이제 엄마와의 대화에서 또 엄마의 그 깊이까지 알면서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찜질방에서도 청소를 하셨는데요.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청소를 하면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야간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와는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엄마는 퇴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잠깐 잠을 자고 또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는 출근을 해서 밤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정작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에나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일을 해야 했던 엄마. 그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엄마는 또 그 찜질방을 이제 그만둔 다음에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청소하러 간 곳이 바로 현선이 다녔던 모교인 거예요. 엄마도 사실은 그걸 모르고 갔던 거죠. 그래서 뭐 굳이 효선에게는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효선이 알고는 그 엄마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다녔던 모교에 가서 청소를 할까? 그곳은 나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은데 이렇게 너무 엄마를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무슨 크게 잘못을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효선을 가르치고 집안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선은 엄마가 창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담임 선생님과 연락을 취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효선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엄마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겠죠.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효선아, 나는 너보다 너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너희 어머니를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효선은 이제 그제야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끔 이제 딸에게 그렇죠. 물어보죠. 내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요. 그러면 딸은 크게 고개를 흔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엄마는 딸이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수고스러웠어도 내 딸이 알아주고 엄마 정말 대단해 라고 인정해 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그 작가는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또 고맙고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수영장 얘기를 좀 또 돌아가면은 엄마는 수영장에서 그 아줌마들이 엄마가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백수가 되고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좀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아줌마 너무 살 빠져서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천생 여자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내가 좀 예쁜가 이렇게 어, 자랑스럽게 딸에게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엄마는 수영장에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속도대로 수영을 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하루는 딸이 엄마와 수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엄마 행복하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영을 하고 씻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는데, 그러면 행복이지. 행복이 별건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복이 별건가요? 행복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또 불행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높이 세우면 행복이 쉽게 오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내 삶에 만족한다면 항상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한 거는 바로 제 삶에 만족하고 지금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많이 행복하시죠?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작가가 가장 어른이 되기 3년 정도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창피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난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빠가 가출해서 경마장으로 잡으러 간 일, 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후레쉬를 비쳤을 때 무섭고 두려웠던 일, 또 아빠의 당뇨 진단서로 학비가 면제됐던 일, 이런 일들이 작가가 힘들기도 했고 너무 창피했던 일들인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엄마는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야 편하제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 엄마는 그런 일들을 수영장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줌마들하고 모여 앉아서 수다를 풀죠. 그런 이야기로. 사실 작가는 저게 뭐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창피한 일인데 엄마는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런 용기를 가진 엄마가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간 일이지만 내 삶이 창피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쉽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춘실 어머니는 그거를 이야기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풀어내요. 작가는 그런 엄마,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그런 엄마를 좋아하게 됩니다. 딸은 이제 현서는 엄마가 그 청소할 당시에 당신이 도둑의 누명을 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가난했지만 정말 자존심 하나로 버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도둑질 빼고는 모든 일을 할 정도로 당신은 그만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는 또 거기서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작가도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구조조정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남자 직원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여자니까 남으세요. 남자인 저는 뭐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작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작가는 그 순간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 직원의 말 한마디에 나는 내가 여자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자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그런 게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별 그런 부당한 대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가는 똑같은 사람이고 싶고 또 실적을 내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평가받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이때 그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면서 작가도 많은 그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작가는 엄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오춘실의 가을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작가가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춘실의 가을은 그렇게 평생의 노동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의 그 부단한 그 노력이 있었잖아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열매라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이 딸에게 오롯이 전달되면서 딸도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은 엄마를 또 새롭게 바라보고 엄마를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을, 이게 바로 딸이 엄마에 대한 그 새로운 시선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만한 또 속사정이 있었고 또 그 시대만의 사정이 있잖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는 것도 있었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그 순간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서 내 꿈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두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오춘실의 가을에서는 이렇게 그 엄마와 수영을 하면서 엄마의 그 옛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그 엄마는 여기서 보면 이제 눈치 없고 또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책임감 강한 혼자서는 잘할 수 있는 일 이렇듯이 이제 작가도 자기도 이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혼자서는 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또 엄마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 그 오춘실의 가을에서 이제 그 딸은 서울대학교를 갔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가면 바로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도 과외도 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돈을 스스로 법니다. 그래서 빨리 그 교실에서 벗어났듯 엄마에게서도 벗어나고자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방을 얻어서 홀로 생활을 하죠. 그때 이제 엄마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딸을 보기 위해서 2시간의 전철을 타고 와서 딸을 만나고 되돌아가는 그 고단함에도 그 되돌아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딸은 애처롭고 안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그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딸이 바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써 있는데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한 모든 행운에 감사했다. 엄마와도 목표 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물 잡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물 잡는 거는 또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목표 없이 엄마랑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어쩌면 그게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은 뭐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가가 주 3회라도 이렇게 엄마와 함께 수영을 하면서 엄마를 좀 더 알아가고 엄마의 젊은 시절의 그 수고를 딸이 깊이 이해하고 또 자기도 살아가면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춘실의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고 또 엄마를 통해서 딸의 그 감정도 무르익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엄마의 겨울인데요. 내일은 엄마의 겨울 이야기로 다가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오춘실 엄마의 봄, 여름, 가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엄마의 삶에 좀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나온 날들, 또 내가 지금까지 있기까지의 부모님이 무료로, 다 무료로 해준 거잖아. 그 무한한 사랑에 좀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남은 시간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